수학을 포기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 학생들이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때는 고등학교 입학 후. 중학교 단계의 기본 개념에서 연계된 응용 수학이 시작되는 때라는데, 고난도 문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 수포자들이 속출하는 시기. 피해갈 수 없는 그 길에서 수학에 흥미를 찾았다는 주인공이 있다. 한눈에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도 결국에는 하위 개념을 찾아서 문제를 풀이해 나가게 되니까 어려운 문제에도 내가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수학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난도 문제풀이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느낀 이성욱 군. 그는 과연 어떤 공부법을 가지고 있을까? 어려운 문제들은 보통 문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답을 찾기 위해 4단계, 5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설계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렇듯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이성욱 군. 하지만 이전에 그는 수많은 수포자 중에 한 명이었고 공부는 해본 적 없던 학생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해 운동에만 몰두했었던 성욱 군. 그 꿈을 펼쳐가고 있던 도중 예기치 않은 다리 수술을 하게 됐다. 성욱 군에겐 힘든 시간이었다. 피나는 노력으로 출전하는 대회마다 입상. 태권도 유망주로 인정받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태권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에게 큰 변화가 시작된 건 이때부터였다. 운동을 접고 나서 진로에 대해 고민을 계속 해봤는데 결국에는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쌓아야 이룰 수 있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보고자 마음을 먹고 수학 선생님께 찾아가서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다음 날 성욱 군이 모교를 찾았다. 문제풀이에 급급했던 성욱 군에게 돌아가는 길의 중요성을 알려줬던 수학 선생님. 쌤! 그때 그 가르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성욱 군에게 수학은 아직도 어렵고 힘든 존재이지 않았을까?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 고마움 때문에 성욱 군은 자주 선생님을 찾아뵙곤 한다는데, 근데 그때 학원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어? 학원에서 너무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져서. 뭐 시켰는데? 맨날 문제 풀어라, 아니면 뭐 개념 몇 번 써와라. 너무 지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다수의 너 수준의 아이들이 다 그런 학원을 다니면서 다 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기억하는 성욱 군은 어떤 학생이었을까? 시작할 때 인사하고 엎어져 자고 끝날 때 이제 얼굴에 도장 찍고 얼굴 벌게져가지고 일어나고, 그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나중에 1학년 끝날 때쯤에서 조금씩 본인이 하겠다는 욕심 같더라고요. 그래도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 1등급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것도 다른 과목도 아니고 수학을. 그거는 엄청난 성과죠. 수학 공부의 고비를 잘 넘긴 제자에게 선생님은 한 가지 부탁을 하려 한다. 지금 선생님 같은 애들 중에도 그 기계적으로 푸는 애들은 재밌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애들이 많거든. 걔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 좀 와서 도와줘라. 네, 저 해줄 수 있죠. 걔네한테. 누구나 수학 공부법을 터득하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터. 선생님의 제안을 수락한 성욱 군.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시 모교를 찾았다. 역시나 모교에는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후배들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너네 수학 공부하는 걸 도와주려고 이제 이렇게 찾아왔는데 신청서를 먼저 나눠줄게. 자신처럼 수학 공부에 대해 고민했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선배가 와서일까? 공부는 오래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는 학생부터 함수부터 막힌다는 학생까지 선생님께도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을 솔직하게 써내려가는 후배들. 사실 성욱 군도 한 번씩 해봤던 고민들인데 어떤 후배의 어떤 고민이 성욱 군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며칠 후 약속한 장소에서 성욱 군과 멘티가 만났다. 성욱 군이 선택한 멘티는 수원고등학교 2학년 김승찬 군.
암기식 수학 공부에 지친 학생이다. 원래 제가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잘하던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수학도 어려워지고 성적도 떨어지고 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서 자연스럽게 재미도 없어지고, 근데 원래 재미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더 떨어진 거죠, 그 재미가. 뭐 요즘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있어? 그냥 항상 즐겁게. 즐겁게. 공부는 즐겁지 않게. 공부는 즐겁지 않게. 학교에서 뭐가 즐거운데? 어떻게 공부를 하기에 수학 공부가 즐겁지 않은 걸까?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편이야? 수학 공부는 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한두 시간? 느끼고 그냥 뭐 새로운 거 나갈 때마다 개념 조금 읽고. 개념 읽고. 개념은 얼마나 읽어? 그냥 한 번씩 훑어보는 정도. 그럼 공부할 때는 노트 같은 거 쓰나? 네, 노트 좀. 노트는 볼 수 있을까, 노트? 네. 노트를 통해 멘티의 공부 습관을 더 자세히 보려는데 공부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프리노트라기보단 연습장에 가까운 것이 노트만으로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기 힘들 정도다. 성적이 왜 안 나올까? 좀 남들에 비해 열심히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수학 문제를 풀 때 뭐 어떤 느낌이 들어? 수학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식으로 문제를 푼다? 수학의 왕도 사상 이렇게 솔직한 멘티는 처음인데. 수학 풀 때 뭐 괴롭거나 그래? 수학 공부가 하기 싫을 때도 있어? 그냥 일단 공부가 하기 싫어? 네. 왜 공부가 하기 싫어? 그냥 딱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완전 피부로 못 느끼겠고. 목적지 없는 길은 재미없기 마련. 지금 멘티에겐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시급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럴 때마다 그냥 지금 말하면 네가 슬럼프잖아. 네. 난 슬럼프가 올 때마다 한 10년 뒤, 2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봤어. 내가 계속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20년 뒤에 난 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내가 공부를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20년 뒤에 난 뭐가 돼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었거든. 사실 성욱군도 공부 도중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었다.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던 성욱군.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후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다. 하지만 수학만큼은 쉽게 손댈 수가 없었다는데, 그 길로 학원에 등록했지만 학원 수업만으론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더 큰 슬럼프에 빠졌던 성욱군. 과감하게 학원을 그만두고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고민했다. 슬럼프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지금의 공부법을 찾은 것이다.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고, 어떻게 공부해야 내가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상 자신감 있게 수학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 네. 내가 준비한 문제가 있어. 그럼 좀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긴 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너가 어떻게 그동안 풀었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 네. 평소 미적분에 대한 풀이 접근이 어렵다고 했던 멘티. 그런 멘티에게 성욱군이 건넨 문제는 미분법에 관한 문제였는데, 문제를 읽고 나서도 한참을 고민만 하는 멘티다. 접근하기가 어렵지? 네. 너 문제 풀 때 이 문제를 너가 어떻게 풀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볼까? 이걸 풀 때 일단 문제 다 읽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죠. 어떻게 풀지. 생각을 하면은 그게 답이 다 보일까? 웬만하면 잘 안 보이죠,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위에서부터 해석을 하더라고, 문제를. 그래서 나는 문제를 해석할 때 밑에서부터 해석을 했어. 성욱군은 기본 개념을 근거로 문제풀이를 하곤 했다. 다양한 개념이 섞여있는 문제를 접할 때면 가장 먼저 문제를 보면서 답을 구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이후
필요한 조건들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적어나갔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단계의 개념이나 공식이 가장 위에 놓이게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상위에 있는 기초 개념부터 풀어나가기 시작.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문제에 더 쉽게 다가갔고 문제를 풀면서 막히는 개념이나 공식이 무엇인지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문제를 이렇게 잘 쪼개서,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뭐 영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잘 쪼개가지고 개념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것은 고난도 문항을 풀 때는 진짜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이제 좀 잘게 쪼개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는 뭐 범위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하위 개념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풀어 나가면 많은 문제들이 풀려요. 그런데 오히려 다항함수를 미분법을 이용해서 뭐 범위를 구했는데 최대 최소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독특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항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걸 생각해보고 또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풀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하지 않나요? 오래 걸리는 것도 맞는데 이거는 실전이 아니라 연습이잖아. 연습에는 과정을 다 써주면서 더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했고, 실전에는 물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빨리 구상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썼지. 오히려 이렇게 풀다 보면은 실수해서 2번 푸는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단축된다고 나는 생각해. 형, 그러면은 이게 이 방법대로 풀기 위해서는 다 여기 나오는 개념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지. 완벽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꺼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교과서 3바퀴라는 것을 통해서 개념을 더 빨리 떠올리고 개념을 완전히 체화할 수가 있었어. 성욱군이 말하는 교과서 3바퀴 공부법. 첫 번째로 수학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단원 설명을 꼼꼼히 읽었다. 해당 개념이나 공식을 접하며 기본 개념을 필기, 내용을 숙지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스스로 한번 써보면 기억에 더 오래 남았기 때문이다. 이후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예제 문제를 풀었다. 두 번째로 수학 교과서 공부를 할 때는 첫 번째 공부와 방법을 달리했다. 앞서 적어놓은 기본 개념을 자신이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정리. 공식과 개념을 체화시켰고 개념을 응용시킬 수 있는 응용 문제들을 풀었다. 마지막 3번째에선 고난도의 발전 문제나 1, 2회독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풀면서 실력을 쌓아나갔다. 단계별로 차별화를 두고 공부한 것이다. 이렇듯 성욱군은 교과서 3바퀴 공부법을 통해 개념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쌓아나갔다. 이렇게 3번 정도 풀었어요. 그러면 개념들은 머릿속에 다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다른 과목들과의 관계에 대한 공부가 사실은 한 번 더 이루어져야지만 실질적으로 큰 틀이 잡힐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미적분이랑 뭐 기백을 함께 물어볼 수도 있고 환율과 통계랑 뭐 다른 단원을 함께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만 보는 공부 방법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결관계, 연결고리를 찾는 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꺼내놓고 그 목차들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이해를 해본다던가 여기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쪽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될까 이런 공부들을 한 번 더 교과서를 해준다면 좀 더 고난도 문항이 나왔거나 아니면 좀 다양한 단원이 섞여 있는 문항에 대한 그런 대처 능력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했었어요.